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아마 넷플릭스를 켤 때, 유튜브 알고리즘을 볼 때, 아이에게 디즈니를 틀어줄 때 예전과 똑같이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음모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팩트만 얘기할 겁니다. 실제 법원 기록, 실제 인터뷰, 실제 연구 결과만. 그리고 그 팩트들이 어쩌면 음모론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디즈니인가? 디즈니는 전 세계 어린이 콘텐츠 시장의 약 30에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의 첫 번째 세계관 형성 창구입니다. 팩트 1. 성인 애니메이터들의 의도적 삽입. 실제로 확인된 사례들. 1990년대 인어공주 VHS 커버에서 성적 이미지가 발견되어 디즈니가 공식 회수 및 재발행했습니다. 담당자 해고까지 이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라이온 킹에서 먼지가 흩날리는 장면, 알라딘 속 속삭이는 음성, 이것들은 도시전설이 아니라 당시 디즈니가 일부를 공식 인정하거나 수정한 사례들입니다. 팩트 2. 가치관의 구조적 변화 연구로 확인된 것. 미국 브리검 영 유너버서티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디즈니 공주 콘텐츠에 반복 노출된 아이들일수록 전통적 젠더 역할 고정관념이 강해지거나 역으로 혼란을 겪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더 최근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인지 월드, 라이트 이어 등에서 동성 커플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수십 년에 걸쳐 아이들의 세계관을 설계해온 집단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팩트 3. 헐리우드와 오컬트의 실제 교차점. 루시퍼, 사브리나,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커번. 이 작품들은 사탄, 마녀, 악마를 주인공으로 공감 가능한 존재로 그립니다. 제작사들이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케팅 포인트로 씁니다. 루시퍼는 실제로 더 서테닉 템퍼리 공개 지지를 표명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팩트 1. K-팝과 오컬트 상징.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팩트만 짚겠습니다. 여러 K-팝 뮤직비디오에서 일루미나티 삼각형, 전시안, 바포메트 포즈가 반복 등장합니다. SM, YG, 하이브 등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에서 이 이미지들이 나온다는 건 팬들도 분석해서 올릴 만큼 공개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도인지 단순 미학 차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 자체가 이미 영향입니다. 팩트 2. JMS, 오대양 사건 한국의 실제 사례. 정명석이 이끈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성폭력으로 실형 선고. 2023년 추가 징역 23년 확정. 구조는 전형적입니다. 지도자 신격화, 비밀의식, 외부와의 단절.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32명 사망. 종교적 세계관으로 통제된 집단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팩트 3. 한국 청소년과 오컬트 미학의 확산. 틱톡, 유튜브 쇼츠를 통해 위자보드, 타로, 악마 소환 챌린지 같은 콘텐츠가 1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기준 국내 타로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고 10대 주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학으로 시작해서 세계관으로 침투하는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음모론이 아닌 기록으로 남은 것들. 팩트 1. 더 서테닉 템펄 공식 등록된 종교단체. 2013년 미국에서 설립. IRS 미국 국세청의 종교단체로 공식 등록. 현재 회원수 70만 명 이상 추산. 이건 추측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발표한 수치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 공립학교 방과 후 클럽 개설 시도, 실제로 일부 승인됨. 의회 건물 앞 바포메트 동상 설치 시도. 낙태권, 마약 합법화 등 정치 이슈에 종교의 자유로 개입. 팩트 2. 앤톤 레이비와 처치 어브 세이턴 1966년 공식 창설. 레이비는 1969년 사탄의 성경 더 서테닉 바이벌을 출판. 지금까지 100만 부 이상 판매. 현재도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레이비의 철학 핵심 신은 없다. 나 자신이 신이다. 쾌락이 최고의 덕목이다. 이 철학이 자기계발서, SNS 문화 내 자신을 최우선으로 일부 페미니즘 담론과 표면적으로 유사한 언어를 씁니다. 의도적 모방인지 자연 발생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언어의 침투는 실제입니다. 팩트 3. 헐리우드 내부에서 나온 증언들. 코리 펠드먼 1980년대 아역스타. 2013년 인터뷰에서 헐리우드에는 조직적인 아동 착취 구조가 있다고 공개 발언. 이후 수년간 무시당하다가 2017년 미투 운동 이후 재조명. 로만 폴란스키 감독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1977년 유죄 인정. 이후 도주. 그러나 아카데미는 2003년 그에게 감독상을 수여했습니다. 기립박수와 함께. 이것이 개인의 일탈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법원 기록과 피해자 증언은 후자를 가리킵니다. 팩트 4. 앱스타인 네트워크 가장 최근의 팩트.
제프리 앱스타인, 억만장자. 2019년 아동 성착취 혐의로 체포 후 사망. 그의 인맥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앤드류 왕자, 빌 게이츠. 비행 기록과 방문 기록이 실제 법원 문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뉴욕 연방법원 기록입니다. 앱스타인의 섬리털 스트리트. 제임즈에서 발견된 신전 형태의 구조물. 오컬트 상징과 유사하다는 것은 사진으로 공개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첫째, 미디어를 소비할 때 수동적이지 마세요. 보는 것이 결국 믿는 것이 됩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내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둘째, 세계관의 뿌리를 확인하세요. 나 자신이 최고다. 도덕은 억압이다라는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면 그 뿌리가 생각보다 특정한 철학에 닿아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 있으세요. 이런 세력이 가장 쉽게 파고드는 대상은 외롭고 소외된 개인입니다. 진짜 연결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세요. 모든 것을 사탄교로 연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패닉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합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힘이 게 진짜 무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내용은 법원 기록, 공식 발표, 학술 연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한 명에게만 공유해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확실한 일입니다.